웃어도 제가 진짜 웃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웃어서 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정진석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KBS를 비판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저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민노총 그 인사가 나와서 이 노조 면책 특검법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 요구에 관해서 불법 파업 유도법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왜 노란봉투법이라면 그 말을 왜 써야 돼 우리가? 근데 그거를 그 한 15분인가? 나 노란색이 싫어지려고 그래. 노란 리본, 그러니까, 노란봉투 진짜. 나 노란색 되게 좋아하는데. 15분 동안 일방적인 관점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사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연대도 비판 성명을 쓰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민노총의 입장만 대변하는 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직원연대에서 잘근잘근 조목조목 씹어줬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그걸 어떻게 보셨나 봐. 그러더니 그걸 약간 좀 이렇게 본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요 그걸 전날 보시고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의 글은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디어 오늘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로 보여주시죠. 미디어 오늘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취재를 한 거야. 누굴 취재를 했느냐? 그 민노총 인사를 인터뷰했던 그 9시 뉴스 진행자. 앵커를. 이재석 앵커라는 그 친구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앵커가 한다는 말이 비례대표 준다고 꼬시려고? 모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앵커가 한다는 말이 국민의힘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라는 어떤 그 취재를 모른다? 인터뷰라는 장르를 이해를 못한다. 너 아무것도 모르고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런 그럼 너 빼고 나머지는 다 이해를 못하나 보다. 정국민이. 너만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는 부당한 비판이다. 너희들의 세계인 있나 보다. 니네들 종교들만 쓰는 인터뷰가 부당한 비판이다. 그다음에 이 사실은 이제 요 다음에 그게 25일이거든요. 12월 25일. 근데 12월 27일에 노동부 장관을 섭외를 한 거예요. KBS에서.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스토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노동부 장관 인터뷰가 나와서 그 얘네들이 말하는 노란봉투법, 노조 면책 특검법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한 거야. 일부. 근데 그거는 그게 있었으니까 우리는 쌤쌤이다. 양쪽에 공정하게 했다. 노동부 장관. 이쪽에서 얘기 들었고 저쪽에 얘는 노동자의 적은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어떤 얘기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며칠 있다가도 방송했으니까 아니 노사 간의 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이것을 그러니까, 조율하고 정책을 세우는 게 정부가 아니고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적은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완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이야 저게.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뒤로 한번 돌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도 인터뷰하고 부르주아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도 인터뷰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심지어 미디어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 앵커를 옹호하면서요. 근데 MBC도 또 그걸 또 보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은 형식의 노동부 장관 대담은 언급을 안 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까면서 MBC랑 그러니까 KBS랑 요즘 겁나 치네. 그러니까 겁나 치네 진짜. 아니 그래서 그냥 합병하면 될 것 같아. 그러게요.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왼쪽은 본인이 한 거예요? 예? 훌륭한데?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거야. 이런 간단한 거는 할 줄 알아 나도. 훌륭한데? 제가 나름 파워포인트 많이 제작했어. 근데 왼쪽은 민노총 인사 이제 유채한이라는 금속노조 뭐 거기 계시는 분이고 오른쪽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에요. 자 보세요. 방송 인터뷰 시간이 유채한 이분은 8분 35초, 노동부 장관은 6분 11초.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초 단위로 계산해 보면은 40%가 더 많은 거예요. 40%가. 그다음에 뉴스 9시 뉴스에서 아이템 순서 민주노총 5번째, 노동부 장관 15번째.
15번째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9시 뉴스는 어느 순간 하다가 로컬 타임이라는 게 있어. 우리 이제 서울에 이게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세요. 로컬 타임은 뭐냐면은 서울은 그냥 쭉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만 아는 시그널을 딱 줘. 그러면은 부산, 광주, 대구, 춘천 뭐 이런 데에서 그 시그널 보면은 아, 요 아이템 다음부터는 우리가 끊고 우리 방송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이게 로컬 그러니까 서울 전국 방송 마지막. 그러니까 무슨 뭐 ABS 이런 거 하면 안양 방송인데 그 뒤에 지역 뉴스가 나오는 게 그렇지. 중앙 방송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지역 방송. 그래 내부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국 방송의 맨 마지막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건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앞에 노동자는 앞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끊지 않고 그냥 갈 거고 노동부 장관은 뒤에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끊었을 수도 있겠구나. 끊지는 않았어. 끊지는 않고 끝까지 가긴 했는데 로컬 직전에 그러니까 전국 방송 중에선 제일 맨 마지막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액세서리 자막이라는 게 여기 왼쪽에 있는 자막 있죠. 그러네요. 예. 요거 보세요. 민노총 거는 뉴스를 만나다 노란봉투법 제정이에요. 여기는 앵커 대담 이정식 노동부 장관. 저희가 없네 주제가. 여기는 민노총의 주장을 대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름만 하죠. 아주 우리가 깨알같이 봐야 돼 이런 거. 이 질문 개수도 여기 사는 7개. 나는 진짜 문재인 정부 이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깨알같이 봐야 될 게 많고 너무 조심할 게 많고 도대체 정시를 잠깐만 놓으면은 뭔가 일이 생기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지금 KBS, MBC, YTN, TBS, 연합 내가 보기에 우리 애가 이래서 공부를 못해 이런 데다 정시를 써야 돼가지고 이런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나 뉴스는 이렇게 깨알같이 보면서 분석해야지 내가 거기 사기에 넘어가질 않아. 이게 장난을 너무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슈 구성도 보면은요. 이거는 7개가 전부 다 노조 면책 특검법에 관한 거야. 하나 출연자 건강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이 노조 면책 특검법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렇지. 왜냐하면 일단 단식했으니까. 그렇지. 그걸 요구하는 단식해가지고 사실 나는 단식을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고 실제로 단식을 해요. 뭐 단식한다고 뭘 먹고 이러진 않는데 이 사람이 이때 며칠 단식한 거라고? 26일이라고. 근데 26일 단식같이 그러니까 조금 믿기진 않아요. 뭐 기력이 막 이렇게 뭐 근데 이제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 이 단식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있죠? 정청래. 그 사람 단식은 라마단 단식이잖아. 예전에 한번 그 어디 저기 온라인으로 지금도 어디 있을 거야. 저녁에 단식한다고 그러면서 저녁에 뒤에서 다 먹고 쓰레기 새끼들 쓰레기 새끼 진짜. 라마단 단식이야. 라마단 단식. 단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효소 단식이라고 있거든요. 단식을 하긴 하는데 효소를 먹어요. 근데 그거는 건강 단식이야. 비만인 사람들이 살 빼려고 하는 단식인데 그 단식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데 저분 이제 상태를 봤을 때는 단식을 하긴 했는데 뭔가 건강 단식이 사실은 보여. 뭐 우리가 누군가 단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몸을 해쳐서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거다. 이거는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일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물론 예를 들어서 전작년이 서울 뭐 지하철을 이렇게 막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 논리를 쓰잖아요. 근데 전작년의 행위도 그렇고 요즘에 어떤 뭐 일부의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단식이라는 거 갖고 우리가 이렇게 뭐 희화하고 조롱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근데 일부는 사실 정청래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던 거고 솔직히 조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단식이라는 그 의미를 또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비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제 단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요구를 들어줘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신이 전국에 있는 불법 파업을 다 허용하면서 모든 기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단위의 손해를 봐야 할 만큼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 아닐까 저분은? 이런 생각도 드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법적인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 그런 행위 때문에 관철이 된다라면은 사실은
법이라는 게 관철이 되는 거는 크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어떤 이 사회 공동체가 이익이 된다는 그런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누군가 단식을 했다고 해서 법이 패스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단식 자체는 우리가 뭐 고통스러운 일이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법이라는 게 그렇게 될 일은 아닌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는요. 민노총 인터뷰는 그 다음날 재방송했구나. 아침에 편집해서 줄여서 2분 한 3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앵커 질문은 다 빼고 요약해서 질문은 밑에다 깔아주고 자막으로 깔아주고 해서 3분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다시 재방송됐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신현영 얘기를 안 했나 KBS가 노란봉투법에 너무 꽂혀서 그런 건가? 뭐 하여튼 이 보세요. 같은 형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같은 형식이야 이게? 몇 페이지예요? 형식은 같지. 아 이거 앞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MBC도 그렇고. 아 그렇지 인터뷰라는 형식은 같지. 그러니까 이 앵커도 이게 뭐 같은 형식으로 해서 했으니까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형식은 같은데 안에 내용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 완전 다르네.